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정농단이다라고 말할 때 농단이 어떤 뜻인가를 설명을 드리고 한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한다. 이런 그 농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근거는 옛날에 어떤 천한 사람이 높은 언덕에 올라서 좌우를 둘러보고 흐름을 파악해서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세금을 걷는 것은 이 천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제가 책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농단이다. 자, 그러면 농단에 나오는 우선 용자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골에 이렇게 그려 있어요. 위에는 매울 신자죠, 사실은. 왜? 저는 상상 속에 신령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실제 보고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매울신자를 위에다 올려놨어요. 매울신자는 임금으로 따지면 형벌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게 날카롭고 예리한 무서운 침이고 무기일 수 있으니까, 그죠? 한자에서 뭐 호랑이나 봉황이나 용이나 이런 어떤 성스러운 짐승 머리 위에는 항상 저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요. 자, 글자 한번 해봅시다. 자, 매울 신자는 이런데 핵지름에서 밑에 건 빼고, 자, 용이 입을 크게 벌렸죠? 저 모습을 보니까 몸통 육자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중의적인 표현이야. 크게 벌린 입과 용의 몸통을 그린 거예요. 그죠? 용의 몸통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생기고 다리가 있다. 그래서 용자야. 이것을 사이비들은 꼭 뭐라고 설명하느냐. 저건 16핵이다. 꼭 16핵에 써야 된다. 부스는 제부스다. 그런 거 알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설명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듣보잡 사이비야. 자, 용을 그려놨어요. 저 용을 그려놓고 밑에다가 흑토를 갖다 놨죠. 그래서 이것은 언덕릉이다. 그죠? 언덕롱이다. 자, 아주 설명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용의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됐지? 이 높은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높은 언덕이다. 여기에 아까 그 천한 사람이 서서 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내려다보고 매점매석을 해서 독단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농단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왕 용자가 나왔으니까 제가 용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저의 구독자께서 용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용이죠. 용은 용신으로서 구름을 일으켜서 비를 내리는 신이야,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신령영자를 한번 봅시다. 신령영자는 밑에 무당이 신주단지를 앞에 두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한자에서 신주단지와 말하다, 입을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입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거예요. 누구한테 빌었을까? 비를 내리는 용신한테 빌은 거야. 이것도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이거든.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아시고, 자, 이 용신은 여러분, 용신은 두 손을 꼭 받들어서 모셔야 돼. 그래서 이것은 공손할 공자야. 이 밑에 있는 건 두 손 받들 공자예요, 원래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공손히 모셔야 된다. 지금은 밑에 것만 쓰고 마음 심자를 붙여놨죠? 이게 공손할 공자지? 실제는 이 위에 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자야, 여러분. 자, 어디다 저렇게 공손하게 모실까? 이런 멋지게 진 사당에다 모셔야지. 용신을. 용신을 이런 사당에다 모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글자화하면 이렇게 있죠? 여기에
용신을 모시는 건데, 이것은 집면이라고 하는데 집으로 쓰이는 경우는 한자에서 거의 없어. 사당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진 사당을, 이것을 줄인 거죠. 획줄이만 한 거지. 옷가까지만 쓴 것이지. 이것이 사랑할 총이다. 그죠? 용신을 이런 멋지게 진 아주 성스러운 사당에 모시고, 열심히 잘 죄를 지내서 모시는 거야. 그래서 그 용신으로부터 뭐를 받아? 은총을 받는 것이죠. 은총을. 은총을 받는 거야. 그래서 사랑할 총이다. 용은 왕을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한다. 총애한다 할 때, 이 사랑할 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총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당에만 모셨는다. 더 큰 사당에 모셨어. 이번에는 이런 사당. 이것은 쥐엄이다. 사당엄자예요. 이쪽을 튼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용신께 와서 기도하라고 한쪽 벽을 튼 모습이야.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터서 여기에 용신을 모셨어요. 이 사당보다 더 큰 사당이지, 한쪽 벽을 탁 터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클 방이다. 삼국지에 나오는 방통이다. 할 때 쓰는 자죠. 그러면 다음 자를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신을 저렇게 사당에다, 큰 사당, 작은 사당에다가 모시고, 그 안에서 용신을 어디다 모셨느냐? 그 사당 안에서는, 이 대나무 죽자죠? 대나무로 짠 바구니에다가 용신을 모셨어. 저렇게 거대한 상상 속에 용을 어떻게 저런 작은 대나무 바구니에다 모실까? 그것은 용을 그린 부적을 저런 대바구니에 딴 용에다, 그 바구니에다가 그 용신을 모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대바구니 농이다. 그죠? 그래서 농부를 한다 할 때 이걸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원래 뜻은 여러분, 이런 대바구니에다가 용신을 농락한다. 이것은 이을 낙자죠, 여러분. 대바구니에다가 용신을 그린 그 부적을 묶어놓는 거야. 이을 낙. 감히 그런 성스러운 용을 어떻게 묶어놓는다고 표현을 해? 함부로 승천하지 못하도록 무당이 일정한 때가 됐을 때 용을 승천시키기 위해서 일단 용을 이렇게 묶어놓는 거야. 묶어놓고 어디다 또 연계를 해? 하늘에다가 이어주기 위해서 잠시 용을 모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농락이다.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이죠. 대바구니에다 용을 묶어놨다. 그러면 내 수중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 수중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승천시킬 때 시키고 안 시킬 때 붙잡아 놓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사람을 농락한다 할 때도 쓰지만, 원래 깊은 뜻은 이렇게 용신을 잘 그 대바구니 속에 모셔놓고 하늘과 연계하기 위해서, 있기 위해서 이렇게 대바구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깊은 뜻은, 대바구니가 있잖아요, 여러분. 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모셨잖아. 이렇게. 이 무늬가 왜 대바구니를 했냐면, 대바구니를 짜면 이런 무늬가, 다이아몬드 무늬, 여기도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죠. 여러분들 잘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어. 그래서 대나무 축자를 써놓은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용신을 잘 그 대바구니에다 모셔놓고 폐쇄된 공간에다 아주 숨겨놓는 거지. 그러니까 그 폐쇄된 대바구니 속에 있는
용은 귀가 어두워. 그지? 그래서 귀머거리 롱자야. 귀머거리 롱자요. 그래서 농하다. 그러면 이것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고 이것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농하라는 단어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바구니에다가 잘 모신 용을 언제 승천시킬까? 달이 구름에 가려서 흐릿할 때. 이 용을 승천시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흐릿할 농자에게. 그죠? 몽롱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몽롱하다 할 때 쓰는 자예요. 자, 이렇게 달이 구름에 가려 흐릿한 날씨에 용을 승천시키는데, 승천시킬 때는 여의주인 옥을 입에 물리고 승천시켜야 돼. 그러면 이렇게 흐릿한 날씨에 이 옥은 어떨까? 환하게 빛나겠지? 그래서 환할 농자, 여러분. 그래서 영롱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늘에 올려보냈어요. 용을 승천시켰어요. 그랬더니 뭐가? 비가 왔다. 그래서 비올 농자야, 여러분. 이거는 스토리텔링이 조금 필요해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오늘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단자를 한번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단자는 실을 짜는 거야. 이런 곳에 실을 모여놓고 여기서 실이 쭉 나오겠죠? 그럼 이런 구멍에 실이 한 가닥에 나와서 어떤 직물을 짜는 거잖아. 근데 이 중간에서 도끼로 내려쳐서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끈을 단자죠. 도끼도 또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옛날에 도끼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 도끼날을 왜 안 그렸습니까? 너무 예리하고 반짝거려서 안 그렸어. 못 그렸어. 그리고 이 도끼는 통나무를 자르는 것이죠. 쪼개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글자화하면 도끼근이 된다. 좀 더 다음 시간에 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용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